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8.3도로 어제보다 4도 이상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올 가을 들어서 첫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 우리 지역도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경주 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포항과 영덕 13도, 울진 1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이 20도, 포항과 경주 2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해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도 비교적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영일만 산단 인근 바닷가에서 지난 9월 기준치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곳은 포항 영일만 1산단 처리수가 흘러드는 곳입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죽천방파제 하수구에서 하얀 거품과 뿌연 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옵니다. 정체 불명의 액체는 심한 악취까지 내뿜습니다. 새벽에 자고 일어났는데 막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문을 닫는 적이 있거든요. 막 화학 냄새 같은 게 확 나더라고요. 이 하얀 거품과 뿌연 물은 영일만 제1산업단지에서 흘러나온 처리수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은 지난 2017년부터 산업단지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아왔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몇 분 해도 시에서 나와가지고는 그거를 가지고 뭐 인체는 뭐 관계 없다고 자기 이러는데. 이 물을 끌어 쓰는 한 양식장은 어류가 집단 폐사해 2,300여만 원의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수질 검사에도 아무 이상 없다 하지. 그냥 우리는 서민들은 그 고기 다 죽으면 그 손해가 얼마냐 이거야. 민원이 잇따르자 포항시는 하수구에서 흘러나온 물을 채취해 올해 2차례 수질 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 부유 물질은 235.3mg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치의 23배가 검출됐고 독성 물질인 카드뮴은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이 카드뮴 성분의 출처를 찾기 위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감식 대상은 에코프로 GEM과 베페사 징크 포항, 현대종합금속 등 총 6개 업체입니다. 업체마다 처리수를 직접 채취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생태 독성 검사 등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단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해서 생태적으로 독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환경적인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합동 감식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질 검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시 남구 연희읍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긴급 검사한 밀접 접촉자 150여 명은 모두 음성이며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등이 마련된 미세먼지 안심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범 운영되는 버스 정류장은 한국원자력 마이스터고등학교 앞과 칠보상가 앞, KT 후포빌딩 앞 등 3곳입니다. 울진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내년까지 3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콩나물은 아이들 급식의 단골 재료죠. 그런데 값싼 외국산 콩나물과 숙주를 국내산 친환경으로 속여 학교 400여 곳에 팔아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경북 성주의 한 콩나물 공장.
창고에 콩나물콩과 녹두가 쌓여 있습니다. 원산지를 살펴보니 캐나다와 미국, 중국 모두 외국산입니다. 녹두도 이게 중국산이죠. 그런데 다른 창고에는 원재료가 국산이라고 적힌 포장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이 업체는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산과 국산 콩을 7대 3의 비율로 섞어 콩나물과 숙주를 재배했습니다. 그리고는 100% 국산이라고 속여 팔았습니다. 생산된 콩나물과 숙주는 대구와 경북, 전북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450여 곳에 급식용으로 공급됐습니다. 공급된 물량은 171톤, 시가로는 3억 원이 넘습니다. 수입콩의 거래 내역을 완전히 폐기하고 국내산 원료 구매 내역만 보관하고 있는 등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외국산 콩은 국산의 절반 가격도 안 됩니다. 대신 유전자를 변형한 GMO 성분이 많고 유통과 보관 기간이 길어서 안전성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은 학교 급식 식자재는 유전자 변형이 없는 국내산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산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국산 콩으로만 키운 콩나물, 이쪽이 외국산 콩과 혼합해서 키운 콩나물인데요. 보시다시피 육안으로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해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일이 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대 업주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같은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 경산과 청도 업체 2곳을 추가로 적발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물 거래 실적 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어업용 면세유를 가로챈 혐의로 낚시 어선업자 2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허위 계산서 등을 수협에 제출하고 3억 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낚시객 영업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 수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3분기 포항항 처리 물동량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3분기 전국 무역항 처리 물동량 자료를 보면 포항항은 136만 8천 톤을 처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 줄었지만 같은 기간 전국 무역항 전체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늘었습니다. 이는 주력인 철강 제품의 수입 물량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고 물품 거래 앱을 통해 금을 팔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로 몰려 계좌 정지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책들이 사기로 빼돌린 돈을 금으로 세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휘말리는 겁니다. 양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중구 교동 귀금속 거리에 있는 한 금은방. 지난 15일 한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온 뒤 순금 골드바 10돈짜리 3개를 확인하고는 금은방 주인 계좌로 855만 원을 송금합니다. 이날 금을 판 가게 직원 A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금 매수자를 만났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금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A씨가 속한 금은방 주인의 계좌와 카드 등이 모두 정지됐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연루가 돼가지고 이 통장이고 모두 못 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로서는 좀 황당하죠. 정상적인 거래와 이 사람이 손님으로 오셨는 분인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금을 팔고 받은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고 금은방 주인의 계좌는 사기 계좌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금을 사들이며 돈을 세탁한 셈입니다. 이틀 전 대구 달서구의 다른 금은방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순금 20돈,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마켓 어플에서 그 채팅을 하면서 그렇게 거래를 했어요. 번호는 딱히 안 알려줬어요. 피해를 본 금은방은 아직 계좌가 막혀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에서 이제 무슨 조치가 나와야 되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고 마냥 뭐 기다리라는 그 소리밖에 못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일당이 중고거래 앱을 통해 금을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숨기거나 거래를 서두를 때에는 의심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금은방 측은 경찰과 은행이 조사에 적극 나서지 않는 사이 계좌 정지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흥화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의 대응은 아직 미흡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경을 찾은 관광객이 늘어났고 관광 수입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문경시가 꾸준히 관광 자원을 확충하면서 비대면 관광을 즐기려는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진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11월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억눌린 관광 수요를 선점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단풍이 물든 문경세제. 관광객들은 울긋불긋한 단풍과 빼어난 자연 경관을 즐기며 코로나19를 피해 모처럼 여유를 즐겼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서만 있다가 바깥에 이렇게 나오니까 참 좋네요. 가을 단풍도 좋고. 지난 주말에만 6만 6천여 명의 관광객이 문경세제를 찾았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문경세제 관광객은 16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5만 명보다 1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단산 모노레일과 사격장, 철로자전거, 에코랄라 등을 찾은 관광객도 41만 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관광 수입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문경세제 관광 수입은 10억 원, 단산 모노레일 등 문경관광공단 48억 원, 에코랄라 12억 원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증가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액도 늘었습니다. 문경세제 직판장 수입은 지금까지 26억 6,300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7%, 2019년 동기 대비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문경의 빼어난 자연 환경과 더불어 단산 모노레일, 생태미로공원, 영상 테마파크 에코랄라 등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에 지친 도시민들이 새로운 시설과 비대면 관광지에 눈길을 돌렸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관광자원 확충과 안전한 관광시설 운영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관광 수입도 증대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 이상을 달성하면서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억눌렸던 관광 욕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관광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문경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어제 포항 MBC를 방문해 두 도시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포항과 이스라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키바토르 대사는 포스코와 포스텍, 한동대를 방문해 포항의 첨단 연구 인프라를 둘러본 뒤 특히 첨단과학 분야에서 이스라엘과 포항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직후에는 이스라엘 대사가 포항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한동대학교에서는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맞이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리고 문화를 체험하는 이스라엘 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포항해수청은 올해 울릉도 해양심층수 취수 해역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 수질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수온과 염분 등 18개 항목과 세슘과 스트론튬, 삼중수소 등 방사능 물질에 대한 항목이 모두 기준치를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청은 울릉도 현포와 태아, 저동, 3개 지역에 대해 1년에 4차례씩 수질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흥해 2인지구 등 도시개발로 인해 환지로 돌려받은 토지를 일반 입찰로 매각합니다. 2인지구 내 시유지 매각 예정 단가는 제곱미터당 최저 93만 3천 원, 최고 186만 8천 원으로 다음 달 4일 입찰이 마감됩니다. 오늘도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8.3도로 어제보다 4도 이상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올 가을 들어서 첫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 우리 지역도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경주 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포항과 영덕 13도, 울진 1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이 20도, 포항과 경주 2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해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도 비교적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